안녕하십니까.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종로구 선거구 유시권 차은정 민중민주당 후보의 선거 유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 독재 정부입니다. 윤석열의 대한민국은 검찰 공화국입니다. 부정의를 심판해야 할 검찰은 권력의 신여가 되어 윤석열 정부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지명을 시작으로 장차관급 기관장들과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 주요 권력기관의 요직에 검사와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됐습니다. 검사의 업무와 관련도 없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나 경험이 전혀 없어도 검찰 편중 인사는 계속되고 있고 검찰에 의한 지배체제가 구축됐습니다. 심지어 검사들과 검찰 출신 수사관들은 법무부는 물론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교육부 등 정부 각 부처에 대거 파견됐고 그 숫자는 윤석열 정부 초기에 비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이나 환경부, 교육부에서 과연 검사가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직된 서열 문화로 유명한 검찰이 과연 누구의 말을 들어 직무를 수행할지는 뻔한 일입니다. 시민사회에선 이들이 검찰의 정보 수집 통로이자 일종의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닐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 검사나 검찰 출신 공직자는 182명이나 됩니다. 가히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고위 공직에 각 분야의 인재를 등용해도 모자랄 판에 수사와 기소기관인 검찰 출신들이 국정 전반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은 지독한 오만입니다. 윤석열의 그 오만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민중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만은 멸망을 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윤석열의 그 오만이 오늘날 윤석열 심판을 초래했고 윤석열의 그 오만이 결국 윤석열 자신의 파멸적 운명을 재촉할 것입니다. 이게 나라냐는 한탄이 많습니다. 검찰 공화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사회적 합의나 토론, 설득, 협력 가운데는 설자리를 빼앗기고 오로지 윤석열의 검찰 독재만이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다수의 아북질의 인권의 동토대로 전변했습니다. 윤석열 독재 타도의 구호는 민주주의에 대한 절박한 외침이며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우리 민중의 열망입니다. 방금 이곳에서는 언론 노동자들의 힘찬 투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민중의 눈과 귀, 입을 틀어막으려고 방송 장악까지 시도하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 반독재, 이 윤석열 독재 정부를 막아내기 위해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국민의 제대로 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힘차게 싸우고 있는 언론 노동자들에게 진정한 연대 인사를 전합니다. 윤석열은 경제위기, 민생 파탄을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인간입니다. 경제와 민생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져야겠습니까? 경제와 민생에 대한 책임을 묻기 전에 윤석열은 과연 민생에 진심은 있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살릴 수 없다고 말했던 윤석열이고 민생을 챙기다면서 해외 순방에 수백억 원의 돈을 썼던 윤석열입니다. 대파 논란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처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윤석열이 대파 한 단인지 한 뿌리인지 그걸 몰라서 생긴 일도 아닙니다. 대파에 담긴 민심을 윤석열은 정말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패한 권력을 수십 년간 겪어왔고
무능한 정부로 인한 경제 위기도 겪어봤습니다. 경제 위기가 불러온 민생 파탄으로 졸라맨 허리띠는 민중의 숨통을 끊어놓을 정도입니다. 하루 36명이 자살하는 자살공화국, 한 해 2,0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어가는 산재공화국, 대다수 노동자가 비정규직에 온갖 차별을 감내하는 비정규직 공화국, 이것이 바로 윤석열의 대한민국의 참 모습입니다. 이런 현실을 만드는데 윤석열 정부가 한몫 단단히 하고 있으니 윤석열 독재 타도와 민중 권력 쟁취를 외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윤석열 독재 정부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윤석열 독재를 하루빨리 타도해야 합니다. 민중민주당은 현재 우리 사회가 선거로 근본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중이 진정으로 정치의 주인이 되어야만 바뀔 수 있는 사회입니다. 민중의 정의로운 항쟁으로 민중이 스스로 권력을 손에 쥐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윤석열의 폭주를 멈추게 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경종을 울리는 것을 넘어 윤석열 독재 정부를 타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 서민들이 행복한 사회를 누구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국민이 주인이라고 헌법에 명시된들 권력의 근간에 국민이, 우리 민중이 있다고 보십니까? 민생 파탄의 책임을 물어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것은 부패한 데다 무능한 정부는 우리 민중의 생존조차 보장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중이 정치의 주인으로 우뚝 서야 우리 민중의 생존권도 발전권도 보장이 됩니다. 윤석열 독재를 타도하고 민중민주 정권, 민중 정권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 민중이 아닌 외세의 힘에 기대고 있는 진미친을 외국 정부의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민중민주 정권, 민중 정권만이 가능합니다. 민중 정권으로만, 민중 정권이 실행하는 환수복지 정책으로만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민중민주당은 환수복지 민중민 사회를 실현할 유일한 정당입니다. 환수복지는 빼앗긴 우리의 것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윤석열과 같은 부정부패법, 권력형 비리범들이 착복해간 것을 되찾는 것이 환수입니다. 윤석열과 같은 친일파의 후손에게서 되물린 배운 부정한 재산을 되찾아오는 것이 환수입니다. 윤석열이 떠받드는 반노동, 반민중 기업들이 착취해간 것들을 우리 손으로 되찾아야 합니다. 환수는 이 시대 우리 사회의 정의입니다. 미군과 그 기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미군으로 인한 각종 범죄, 환경오염, 사회적 문제도 심각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사회 안보의 문제 근원은 외국의 군인인 미군의 주둔입니다. 미군은 지난해에만 1조 3천억 원의 주둔비를 챙겨갔습니다. 광화문 이곳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부지 사용비 체납액이 2018년에만 900조 원이 넘습니다. 모두 환수의 대상입니다. 환수한 재원으로 우리는 민중의 피폐해진 생활부터 시급히 복원할 것입니다.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는 우선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실업자는 83만 명이나 됩니다. 비정규직 비율은 40%가 넘습니다. 실업을 없애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을 노동자 서민의 호주머니가 아니라 부정한 세력의 호주머니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환수하여 복지할 수 있는 세상이 옵니다.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뿐 아니라 교육과 의료,
주택에서 공동성을 강화하고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 정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돈 걱정 없이 교육받고 치료받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는 민중민주당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민중민주당의 환수복지 정책으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민중민주당만이 환수복지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독재 타도 민중 권력 쟁취로 환수복지를 실현할 유일한 정당 바로 민주당입니다. 윤석열 독재부터 타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중의 정권, 민중민주 정권으로 우리 민중을 정치와 경제의 주인으로 만듭시다. 민중민주당이